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아이 하나를 기르며 최근 얻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정신없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 다정하게 다가와 결혼까지 했었던 남편을 울며 애원하는데도 버리게 된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공무원 시험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럼 이제 회사 가려고? 잘 생각했어. 애도 낳았고 나만 버는 걸로는 빠듯한 상황이잖아. 아무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고 있다고 해도 일 더 늘리기도 힘들었으니까. 뭔 소리야? 공무원을 포기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공부를 포기한다고 했어? 그럼 2년이나 투자한 공무원 시험 말고 또 뭘 하려고? 공무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뉴스 보니까 워라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같지도 않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7급 내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의욕이 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칠까 싶네. 변리사? 그 시험 엄청 오래 걸리고 공부도 어렵다던데? 공무원 시험도 포기한 사람이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원래 나는 목표가 더 그럴듯해야 진심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어릴 적에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용한 점쟁이 만난 얘기했었지? 우리 엄마가 태몽으로 황금 잉어 꿈꾼 것도 맞춘 용한 점쟁이.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누구나 들었을 때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변리사가 답인 것 같아. 이게 운명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딱 꽂혀버렸달까?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황금 잉어가 아니라 그냥 금붕어 꿈꾼 거라고 말했다던데? 당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만 2년 넘게 도전해보고 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시 변리사 시험 친다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야, 엄마가 좋아하고 말고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황금 잉어나 금붕어나 어찌됐건 어류의 금색이잖아. 용한 점쟁이가 한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기쓰고 말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둘 다야? 아니, 솔직히 나도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식당 일까지 하는데 이걸 또 몇 년이나 더 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당신 대학 졸업할 때 교수님이 직장 추천해 줬었다며.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패기롭게 말한 거 아니었어? 그때도 딱 지금처럼 무조건 합격할 거고 무조건 열심히 할 것처럼 말했다고. 그때는 너랑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을 때였고, 솔직히 교수가 추천해준 직장도 그저 그런 곳이었는데 점쟁이 말 생각해보면 그건 영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변리사가 딱이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 영어 시험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가르쳐줬던 건 기억하지? 내가 당신 공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주려고 독해며 문법이며 공부하다가 토익 시험 쳐서 800점 넘게 나온 것도 기억하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또 너한테 도움받으라고? 그건 죽어도 싫래요. 이 사람아, 남자 가오가 있지. 내 혼자 힘으로 성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봉사활동에서 만나게 됐던 남편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라 호감형의 인상이었죠. 종종 봉사활동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골골거릴 때도 우연히 얻은 거라며 보약을 챙겨준다거나 병문안을 가는 등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해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다감한 면모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죠. 생활력은 없고 가부장 끝판왕에 뻔뻔하기까지.
만약가 태어난 아들만 없었더라면 참기는커녕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잘 참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희야, 김서방이 이제는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며? 애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정은 팽개치고 공부만 매진해서 될 일이냐? 솔직히 그쪽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텐데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경력에 스펙도 없으니 엄마가 다 걱정이구나. 엄마, 육아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일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라서 김서방한테 말해봤거든. 그런데 김서방 고집이 워낙에 황소고집이잖아.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변리사 정도는 되어야 자기한테 진심으로 추구할 목표라면서 자신만만하더라고. 사내가 포부가 있어야 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직장 생활 한 번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변리사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엄만 걱정이다. 그거 적어도 1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니? 그건 아주 빠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래. 보통은 3년, 4년 정도는 걸린다더라고. 김서방이 그런 기간 동안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대체 어떡할 거라고 그러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어봤더니 그건 걱정 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대책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내가 일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식당에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 익숙해져서 주말에도 근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이 권유하시더라고. 몸 불편한 아내는 바깥일 시키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엄마 속이 다 갑갑하구나. 애만 없으면 네가 그냥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다만 애가 하필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만약 내가 김서방한테 헌신해서 시험 합격하게 되면 그것도 잘된 일이잖아. 나중에 다 보답받을 테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받은 은혜 보답하고. 얘는 받은 은혜는 무슨. 너네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랑 아빠는 족하다. 엄마, 아픈 몸인데도 아빠랑 같이 우리의 육아 문제 도와주고 있잖아. 만약 도움 없었으면 절대 변리사 시험이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한 게 나한테 최고로 보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살아 이거사. 김서방이 변리사 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나중에 보답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로 행복한 일일 거야. 솔직히 네가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이다. 네가 어릴 적부터 글자도 빨리 익히고 셈도 빨랐잖니. 영재 학원 같은 데라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남편도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 꾸렸을 텐데. 네 아빠랑 나랑 맨날 이혼 하니머니 싸워가지고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눈물이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잖아. 아빠도 옛날에야 괄괄했지. 성질 많이 죽어서 나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김서방도 그렇게 변할 거야. 엄마가 헌신한 덕분에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줄인 덕분에 식당 일을 할 수 있었던저.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저희 가족의 헌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만 할 뿐 도통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당신 변리사 시험 시작하고부터 전보다 더 책을 안 보는 거 아니야? 당신이 싫어하는 영어 과목 사라졌다고. 변리사 시험 너무 쉬운 거 같다고 자신만만하더니 왜 그렇게 또 나태해졌어? 나태해진 게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예열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워밍업 몰라?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달렸다가 부상 입고 탈락해버리는 것보다는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확실한 준비라는 게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거야? 영상 보고 게임할 시간 다 합치면 수험서 1회도까지도 했겠다. 당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래?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밖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집에서는 쉬는 공간, 밖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게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하던 거 어떤 교수가 말하는 거 봤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고 독서실이며 카페며 스터디 카페며 알아보고만 있다 뿐이지. 공부하러 나가고 있기는 해? 나 당신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한 거 말고는 공부하러 밖에 나가는 꼴을 전혀 못 봤는데? 꼴. 이게 진짜 말투 사람 화나게 만드네. 원래 전쟁 출전하는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거치는 거야. 미리 변리사 시험 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사소한 장애물들 미리 파악해 두는 거 몰라? 자꾸 짜증나게 하면 더 막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닥쳐. 조만간 변리사 시험 있는데 보나마나 떨어지겠구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운세 보니까 나한테 불길한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러더라고.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당분간 만들지 말고. 알겠어? 당신 아침마다 얼큰한 국 먹어야 시작이 산뜻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청양고추로 얼큰한 국을 만들면 되지?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해? 진짜 갑갑하다. 갑갑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나태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던 남편. 수험서만 이 종류, 저 종류 비싼 돈 들여 잔뜩 사놓고 결국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가 싶더니 당연하게도 시험은 탈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스터디 카페를 1년치 끊어둬야겠다는 둥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바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속이 터져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 스터디 카페 싼 곳을 알아보겠다면서 또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 검색이야? 게임하고 TV 볼 시간에 그거 미리 했었으면 됐잖아. 원래 닥칠 때 해야 제일 효율이 좋은 법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시험 기간 다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원래 변리사 시험 평균 3년으로 잡고 있는 거 몰라? 나야 뭐 첫 도전이었고 시험 치르기까지 기간도 얼마 없을 때 시작한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2년 내로 합격하는 셈이니까 오히려 좋지. 늘 자신만만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게 당신이란 사람이잖아. 스터디 카페니 뭐니 하면서 독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도 구매하는 건 어떨까? 인강은 무슨. 나한테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 괜히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들어봤자 머릿속만 꼬이고 오히려 공부 안 된다니까.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책을 더 사고 스터디 카페를 더 길게 끊고 말지. 그럼 내가 공부 시작해서 당신 좀 도와줄게.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한계 있잖아. 응? 나는 인강 결제해서 볼 테니까 당신이 머리 골치 아프게 된다 싶은 부분 내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서 당신 친절하게 잘 알려줄게. 영어 공부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 많이 도움받았잖아. 네가 가르쳐줘서 뭘 도움을 받아? 지 공부 실력 늘었다는 거 자랑질만 했지. 실질적으로 뭘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랑은 다르게 변리사 시험은 암기력에 이해력도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 지금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빨간 거 안 들어가게 얼큰한 국요리 해달라니까 청양고추 못 떠올렸던 게 너야. 그것만 봐도 이해력은 물론 지능까지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괜히 우습게 보고 내상 입지 말고
그냥 주부일이며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게 내조지. 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깝죽대는 게 내조가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나도 어릴 때 똑똑하다는 얘기 제법 듣고 산 사람이야. 네가? 이야, 우리 아내가 이제는 개그를 다 하네? 지금 그 말로 1년치 웃겼으니까 앞으로는 개그 치지 말고 우스운 인간 취급해주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나 해. 사람마다 깜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모르고 나대면 다치니까 좀 닥치고 인내하고 얌전히 내조나 하라고. 그럼 내가 너랑 장모, 장인한테 어련히 돌려주지 않겠냐?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떨어져도 가정 하나 돌보는 거 못할 인물이야?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패기 넘치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게 나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좀 닥치고 있어. 남편은 자신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라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결국 다음번에 시험 역시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균 기간이 3에서 4년이니까 아직은 한참 여유롭고 자신의 계산 범위 아니라면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오기가 생겨서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죠. 고된 식당 일을 하는 가운데에 공부는 오히려 제게 즐거운 것이었고 낙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고된 현실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날이 쪼들리게 되는 돈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지만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우연히 돈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김서방 말이다.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가 싶더구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속 편하게 공부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엄마가 왜 시골에서 사과 농사하는 영숙이 아줌마랑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간 일이 있었잖니. 티라미수인가 뭐 피라미드인가 하는 디저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구나 싶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김서방이지 뭐니. 김서방이 카페에 있었다고?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카페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아는 척은 하디? 아니, 처음에는 나랑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시선을 돌리더구나. 같은 테이블에는 어떤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도 같이 있고.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 김서방이 그런 분이랑 딱히 인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혼자 노는 거 좋아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예전에 너랑 만난 게 봉사활동할 때였다며. 그때부터 두루두루 발걸 쳐놨나 보지. 하여튼 간에 내가 물어봤더니 나인 줄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돈봉투 같은 거 어색하게 주머니에 넣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후원받은 거라더구나. 아는 분인데 자기 공부하는 거 도움 좀 주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이나 주셨다고. 세상에 1,000만 원이나? 그만한 돈을 후원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봉투까지 펼치며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해본들 바뀌는 게 있니? 하여튼 김서방 제주도 좋아. 어쨌거나 너 요즘 경제사정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참 잘 됐지 뭐냐. 우연히 남편을 본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남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후원받았다는 것. 남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갑갑하기만 하던 경제적 사정이 조금은 풀려 숨통이 트일만해져서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즉에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또 솔직히 저야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보답을 바라고 헌신한다지만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거액을 후원하나 싶어 따져보아도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던 저는 식당 일을 하루 쉴 때 몰래 남편을 추적해봤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아닌 PC방에서 가서 게임을 하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나오더니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남편. 돈 많은 여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장만하나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감이 이상하여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죠. 야, 너 때문에 성병 걸린 거 어떡할 거야? 남편한테 둘러댄다고 정말 혼났다고. 대기 문란하게 몸 굴리다가 성병 걸린 걸 왜 날 탓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한테 올맞겠지. 시답잖은 소리하는 걸 보니 또 돈 뜯기고 싶나 봐. 이제 협박해도 돈 더는 못 줘. 나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뭐 어쩌시게? 잘 나가는 사업가 양반 남편으로 둔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랑 놀아놨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어이쿠, 나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텐데.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내가 아직도 배가 고파서 그래, 아줌마. 대신 돈값은 해야 하니까 몸이 간질간질하니 외로울 때 말하셔. 그때 내가 적당히 마사지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또 협박질하기만 해봐. 오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댁 남편이랑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들이대볼까 싶다. 야, 이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라고.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 읽으셨어야지. 내가 집요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젊은 놈 돈으로 사서 즐겼으면 뒷감당도 고려도 좀 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좀 챙겨줘.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파탄 맞이할걸? 내 인생 걱정하기 전에 이미 조져버린 댁 인생이나 걱정하시죠. 저 이렇게 생활한 지가 1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없었걸랑?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격했었던 남편의 후원자라는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상간녀에 불과했다는 것부터 남편이 1년이 넘도록 몸을 팔아가며 돈을 벌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변리사 시험은 그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잘생긴 얼굴과 젊음을 팔아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저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병실에서 숨만 간신히 쉬게 된 절망적 상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운 중에 시름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식당일과 변리사 시험 공부뿐이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1차는 물론 2차 시험까지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느껴져서 스스로가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변리사 시험 쳤다는 거 결과 언제인지는 알아? 다음 주 아닌가? 다음 달이지. 그렇구먼. 어차피 그게 중요한가? 시험을 잘 치렀으면 뭐 발표야 언제든 나는 거고.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 붙고 싶은 건 맞아? 뭐? 그건 또 뭔 헛소리야? 시험 치는 동안 당신 방해했다는 타박 듣기 싫어서 그동안 나 많이 참았거든.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가도 그러려니 했고. 당연히 붙고 싶지. 별 헛소리를 다 듣겠네. 시험에서 붙어야 주변에서 나 인정하고 대단한 놈인 거 알아볼 거 아냐. 남자가 한 번 태어났으면 좋은 직업으로 폼 좀 잡아봐야 하잖아. 그러고 나중에 당신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답은 할 거고? 보답? 뭐 그것도 여유되면 하기는 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엄마한테 보답하겠다는 건 진심이니? 아, 또 이게 짜증나게 하네. 시험 치기 전에 이랬으면 진짜 주먹 날아갔다.
알지? 내가 티를 안 내주면 안 낼 때 그냥 고분고분히 굴어.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예민한 사람 건들지 말고. 나도 식당이라면서 변리사 공부해서 2차 시험도 쳤어. 뭐? 1차를 통과했다고? 찍기가 제법 잘 통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당신 수준인 거겠지. 하여튼 이번 결과 보고 나보다 시험 성적 낮으면 당신은 그냥 때려치워. 설마 하니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하며 공부한 나보다 허접하진 않겠지? 당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 지랄을 한다. 그래, 너 따위한테 지면 당연히 때려치워야지. 덤으로 네 엄마 병간 후 내가 평생 동안 할게. 됐냐? 말로는 뭔들 못해. 야, 너 그냥 꺼져라. 장애 있는 년 걷어줬더니 사사건건 남편 속만 긁네. 넌 이 미친년아. 내가 합격하면 바로 팽해버릴 줄 알고 있어. 무릎 꿇고 울며 손발 닳도록 빌면 그나마 내가 고려는 해볼 텐데. 하여튼 넌 이제 곧 지금처럼 나댄 거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자신이 시험에서 결과가 저보다 좋지 않으면 평생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던 남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엄마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리를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엄마. 못난 딸의 육아까지 대신해가며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의 식은 몸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준 아빠 덕분에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슬픔도 차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야, 장례식은 잘 치렀냐?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참여해서 보지 그랬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거겠냐? 그럼? 그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나 변리사 시험 발표가 이번 주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네 엄마 되졌다고 재수없게 장례식을 가고 있어? 부정한 기운 침범해서 합격에까지 영향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발표 날짜도 모르고 있다가 어차피 치렀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그때 얘기고. 하여튼 넌 발표까지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발표까지는 너무 짧다. 앞으로 평생 안 들어갈게. 뭐? 평생? 이게 진짜 돌았나? 당신이 합격하건 말건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랑 더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든지 하자. 재산 반씩 나누고. 솔직히 내가 번 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당신이 요즘 후원금 받은 덕분에 얼추 지금 이혼해서 나누면 균형은 맞겠다 싶거든. 개소리하지 말고. 내 돈이 왜 네 돈인데? 그래, 그게 당신이란 인간의 본질이지. 하려는 말 잘 알았으니까 더 짓거리지 마. 당신 얘기 듣는 것도 이젠 힘들다. 지랄을 하세요. 아주 지랄을. 다리 저는 장애 있는 년이 나랑 이혼하면 인생이 아주 편해질 줄 아냐? 인생은 드라마가 아냐. 이년아. 현실이라고 현실. 하긴 계집들은 죄다 하나같이 골이 비어가지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된다 생각하고 인생 막 사는 것들 많지. 그런 년들 말로 똑같이 밟고 싶지 않음. 지금이라도 용서 빌어. 너나 잘하세요, 미친놈아. 우리 엄마랑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던 버러지 놈이. 변리사 시험은 치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아주 이혼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리사 시험 발표 이후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제게 후회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던 남편은 역시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는 나 몰라라에 호스트로도 일하고 있었으니 합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저의 변리사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게 구차한 모습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뭐에 씌었던 것 같아. 어디서 개가 짖나. 인간 말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자꾸 들리네. 당신이 나한테 화난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화날 만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장모님 장례식 불참했었던 건 당신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또 시험 합격을 해야 당신한테 내가 받은 것들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느라 많이 부담이 되고 예민했었던 거고. 이해해 줄 수 있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변리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놈이었잖아. 솔직히 너 1차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지? 변리사 언젠가는 될 거란 가능성에만 취해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공부한 적은 있었니? 나야 늘 진심이지. 당신한테 진실된 사람 그 자체라고. 그런 놈이 몸 팔아서 돈 벌고 상간녀 협박으로 돈이나 뜯고 있어? 그건 당신이 알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야. 당신 경제적 사정 힘들까봐 내 나름대로 돈 벌어서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호스트로 1년 넘게 일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랑 엄마가 주머니 사정 안 좋다고 말할 때 돈 보탠 적이 있긴 했니? 다 게임하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만 했겠지. 됐고 이제 너 같은 허접 쓰레기랑 더 얘기를 섞고 싶지가 않네?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나 사실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이야. 까딱하다간 범죄자 돼서 앞으로 시험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러지 마. 우리 힘들 때 늘 함께였잖아. 응? 말을 똑바로 하자. 당신이랑 함께여서 내가 늘 힘들었던 거야. 그럼 우리 애라도 나한테 줘. 양육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더 상대해봤자 개소리뿐이니까 차단할게. 여보, 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살려줘. 여보. 결혼 전에는 다정하다, 결혼 후에는 제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없이 제게 고생만을 준 남편. 그런 남편은 협박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범죄자 딱지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점쟁이의 예언대로 남들이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네요. 저는 세상에는 아무리 헌신을 해도 돌아오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걸 엄마의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게 많이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어있기보다는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엄마를 위해 더 자주 웃으려고요. 아이를 기르며 변리사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만날 좋은 인연들과 더 즐거울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은주야. 네, 어머니. 너네 집 비밀번호가 뭐였지? 네?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들어가게 번호 좀 알려다오. 갑자기 저희 집에를 가셨어요? 반찬 좀 해서 가져왔어. 그럼 저 집에 있을 때 오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낮에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쩌냐?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게 번호 말하라니까. 네. 7358이요. 알았다. 냉장고에 무말랭이랑 조림한 거 있으니까 꺼내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에는 저 집에 있을 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냉장고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더만. 넌 집에서 뭐 해먹기는 하는 거냐? 도아 씨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저 혼자 먹을 수 있게 간편한 거 위주로 해먹어요. 그러다 도아가 언제 한국 들어올 줄 알고. 자고로 여자는 냉장고를 든든하게 채워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도아 없다고 너 너무 혼자 막 사는 거 아니냐? 빨래 바구니도 보셨어요?
주말에도 좀 바빠서 밀렸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할 거예요. 내가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냐. 아휴, 살림하는 꼬라지하고는. 네, 죄송해요. 그리고 시집 올 때 해준 목걸이랑 귀걸이, 반지 그대로 있던데 안 하고 다니니? 네? 안방 서랍도 보셨어요? 내가 뭐 못 볼 거 봤니? 그거 안 하고 다니냐고 묻잖아. 회사 다닐 때는 거추장스러워서 잘 안 하고 다녀요. 모임 있을 때는 잘 하고 다녀요, 어머니. 결혼한 여자가 모임 갈 일이 뭐가 있다고. 평소에 하고 다녀야지. 저러면 내가 해준 보람이 없잖아. 좋은 거 해주셨는데 하고 다니다가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끼다 똥 된다는 말도 몰라? 기껏 다이아몬드 세트 해줬더니 저렇게 고이 모셔놓고 정작 맨몸으로 다니면 내가 너 아무것도 안 해준 시어머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잘하고 다닐게요. 참, 이번 주 일요일에 강원도 큰이모 생신이다. 너가 우리 집 와서 나 데리고 같이 좀 가자꾸나. 이번 주 일요일에 저 대학교 동창 모임 선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강원도에 나 혼자 가란 말이냐? 미리 좀 더 일찍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 너도 참 그렇다. 강원도에 혼자 사는 노인네 적적할 텐데 가서 생일상 차려주고 시간 좀 같이 보내주고 그러면 좀 좋니? 애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 네, 알고는 있는데 이 동창 모임이 3달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거라. 그리고 대학 동창 모임이면 남자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무래도 남자 동기들이 있기는 하죠.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는 유부녀가 어디 감히 미스들처럼 남자들이랑 섞여서 놀라고. 도하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 그럼요. 도하씨도 다 알아요. 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동창들도 다 결혼해서 애도 있고 그래요. 결혼했다고 바람 안 나니? 얘가 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네. 결혼할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더 위험한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닌데. 됐고, 일요일에 10시까지 차 끌고 우리 집으로 와라. 일찍 출발하게. 어머님, 그래도 저 약속이... 얘가 왜 이래? 시어머니 말 알기를 개떡같이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동창 모임 때문에 이모님 생신을 넘겨? 어휴, 누워 계신 조상님이 펄떡 일어나겠네. 우선 약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데를 아예 가지 말라니까. 더 듣기 싫다. 일요일에 보자. 알겠습니다. 자기 밥 먹었어? 자기도 밥 먹었어? 거긴 아직 밥때 아닌가? 시차 때문에 헷갈려 죽겠네. 난 잘 먹고 다니니까 내 걱정하지 마. 아우, 우리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나도. 자기 한국 언제 와? 나 너무 쓸쓸해. 조금만 기다려. 얼마 안 남았어. 중국이랑 다르게 여기는 멀어서 그런지 아주 출장 시간을 길게 잡네. 나도 자기 보고 싶고 외로워서 힘들어.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나도. 자기 동창 모임이 토요일이랬나 일요일이랬나? 그거 나 못 가게 됐어. 왜? 마침 그날 강원도 큰 이모님 생신이시라네. 어머님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냥 모임 빠지게 됐어. 강원도 이모? 엄마도 참 운전도 잘하시면서 그거 혼자 좀 가지 왜 당신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신대? 자기 이모 몇 번 본 적도 없잖아. 동창 모임 간다고 말 꺼냈다가 유부녀가 뭐 그런 데를 가냐고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어. 동창 모임이 어때서? 결혼할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 위험하다고. 유부녀가 왜 남자들이랑 섞여서 노냐고 얼마나 한 소리를 들었다고. 아이고,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또 싫은 소리 했구먼. 그리고 나 근무 중인데 어머님이 반찬 주신다고 집에 오셨었거든. 혼자? 당신 없을 때 왜?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런데 냉장고는 그렇다 쳐도 세탁실이며 안방 서랍까지 다 뒤져보셨나 봐. 그거 갖고도 엄청 잔소리 들었어. 진짜? 엄마 진짜 너무했네. 왜 맘대로 방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진대? 퇴근하고 보니까 화장품도 뚜껑이 막 열려있고 옷장이랑 속옷장도 좀 흐트러져 있었어. 내가 뭐 나쁜 거 숨겨놨나. 아직도 그렇게 의심이 드시나 봐. 환장하겠네. 내가 한국이면 진짜 엄마한테 바로 가서 뭐라고 했을 텐데. 미안해 자기야. 자기가 뭘 미안해.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바람을 하도 피워서 그런지 엄마가 아주 노이로제가 심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여보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한국 가면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고마워. 빨리 한국에서 자기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빨리 갈게. 사랑해 여보. 어머님, 저 찾으셨어요? 그래, 내가 저번에 너네 집 가서 보고 한동안 심란해서 아주 혼났다. 네? 왜요? 왜긴 왜야. 너 사는 꼬라지도 그렇고 집에 큰 어른이나 남편이 없으니까 뭐 동창 모임이나 간다 그러고 아주 안 되겠어. 도아씨 오면 더 살림 깔끔하게 잘해놔요. 그리고 그날 결국 저 강원도 이모님한테 같이 갔잖아요. 깔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아주 혼자 사는 집처럼 해놨더라. 너 집으로 누구 불러들이니? 누굴 불러들이다니요? 집에 남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집에 물건 이것저것 들여놓는 걸 안 좋아해서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됐고, 그냥 너 그 집 처분하고 우리 집 들어와 살아라. 네? 그건... 도하 어차피 해외 출장도 많은데 너 혼자 그 큰 집에 있을 이유가 뭐 있니? 너야 결혼한 여자가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면 되고 애 낳으면 또 내가 봐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댁에서 회사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40분이 더 늘어서 힘들어요. 그 직장 평생 다닐 거니? 언젠가 너도 집에 눌러앉아 살림하고 애 봐야 할 것 아니야? 그래도 지금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다니는 직장도 너무 좋고요. 유부녀가 직장 다닌다고 여기저기 쏘다녀봤자 바람이나 피고 응? 딴짓거리나 하고 다니지 뭐. 어머니, 저 진짜 그런 짓 한 적 없고요. 그럴 일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절 못 믿어하세요? 어디 딴짓 해야지 하고 맘먹고 하는 사람 봤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되는 거지. 다 너랑 도하를 위한 거야. 집으로 들어와. 어머님 말씀이 너무 갑작이라 도하씨랑 상의도 해보고 할게요. 도하도 찬성할 거다. 맨날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너 혼자 있으니까 걔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니? 나랑 같이 살면 집에서 너 뭐하나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허튼 짓 안 하게 봐주는 사람도 생기니 도하도 안심하겠지. 허튼 짓이라니요. 너는 결혼하고 나서 도무지 차림새도 그렇고 유부녀 티가 안 나.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도하는 오죽하겠니? 오히려 도하씨는 제가 아줌마처럼 살쪄서 퍼지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해서 몸매 관리도 하라고 하고 애기 없을 때 자유롭게 맘껏 다니라고 해줬어요. 그게 뭐 진심이겠니? 내가 봤을 때는 너 아무래도 좀 의문스러워? 어머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도하 이번에 들어오면 집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으마. 은주씨, 몸 좀 괜찮아요? 와, 이번 감기 몸살 확실히 장난 아니네요. 죽다 살아났어요. 아유, 그러게. 건강은 자신하던 은주씨가 세상에 일주일이나 병가를 다 내고. 지수씨도 조심해요. 혼자 있을 때 아프니까 진짜 더 서럽더라. 맞다. 남편분 아직 출장에서 안 돌아오셨겠구나. 저런. 며칠 안 남았어요. 아휴. 그런데 은주씨, 혹시 엊그제 은주씨 시어머니가 회사 다녀가신 거 알아요? 네? 우리 시어머니가요?
네, 일부러 은주씨 아파서 자리 비었을 때 맞춰 오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왔다 가셨지?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분이 우리 사무실 밖에서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누구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장은주씨 시어머니인데 동료 되냐고 여쭙더니 잠깐 5분만 시간 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수씨한테요? 네, 그런데 대화가 좀 그랬어요. 뭐라 그러셨는데요? 다짜고짜 은주씨 책상 좀 보겠다는 거 제가 회사 규정상 외부인은 사무실 출입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밖에서 이상한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뭘 하세요? 사무실에 남자 직원은 몇 명 있는지, 옆자리는 누가 앉는지, 점심은 누구랑 먹는지, 회식은 자주 참석하는지, 친한 동료가 남자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뭐 그런 질문을. 저도 느낌이 쎄해서 은주씨랑 저랑 제일 친하고 다른 직원들이랑 허물없이 지내지만 남자 직원들이랑은 선 지키면서 업무만 한다. 회식은 자주 안 한다.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참. 내가 은주씨 잘 알지만 뭐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짓 할 사람 아니잖아요. 저 진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막 눈이 희번뜩해지시면서 뭐든 캐내려고 오신 분 같이 막 그랬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대답했는데도 계속 같은 질문만 하시고. 지수씨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요. 저야 곤란한 건 없어요. 은주씨가 걱정돼서 그렇지.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평소에 절 많이 의심하세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회사에까지 찾아오실 줄은. 시댁이 좀 어렵게 하는 집안인가 봐요. 진짜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님, 그래, 저 아파서 출근 못했을 때 회사 오셨었어요? 그래, 저 있을 때 오셨으면 점심 식사라도 같이 하고 그랬을 텐데. 내가 보니까 너네 회사에 남자들이 아주 많더구나. 아무래도 IT 쪽이다 보니 남직원 비율이 좀 돼요. 회사를 골라도 어쩌다 그런 회사를 골랐니?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남자 많은 회사를 제가 왜 골라요? 제 적성 맞춰서 온 거예요. 옆자리며 앞자리며 상사며 죄다 남자들인데 넌 도아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도아 씨한테요? 나 같으면 얼굴 들고 못 살았다. 죄스러워서.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 회사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진짜 없다고요. 내 눈 피해서 딴짓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집으로 들어와 살면 이렇게 의심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냐. 왜 말을 안 들어? 어머니 눈 피해서 딴짓할 만큼 저 머리가 좋지도 않고 도아씨 말고 다른 사람한테 흥미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믿으시겠어요? 집으로 들어오든지 남자 없는 회사로 옮기든지 해라. 어머니, 제발요. 그렇게 안 하면 도아 없는 동안 너가 딴짓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으마. 남편 귀국 후 몇 달 뒤. 엄마. 그래 아들. 은주 임신했어. 뭐? 임신? 그러니까 이제 은주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니? 엄마 나 한국에 없을 때 우리 집 가서 물건 뒤져보고 은주 회사까지 찾아가서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엄마 집에 들어오던지 회사를 바꾸던지 하라고 큰소리 쳤다며? 그게 다 너랑 은주 위해서 한 소리지. 그게 어떻게 우릴 위해서 한 소리야? 넌 해외에 그렇게 나가 있는데 하나도 안 불안하니? 은주 걔가 너 없을 때 딴짓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아? 애가 생긴 것도 야시시하고 옷도 도통 유부녀처럼 안 입고 다니잖아. 엄마가 다 너 대신에 단돌이 해준 거야. 난 누구보다 은주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나저나 은주 걔
친자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너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지? 그렇게 바로 애가 생긴다고?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무지 걔를 믿을 수가 없어. 너 없는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 원참. 하긴 뭘 하고 다녀.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나 오면 준다고 차곡차곡 돈 모아둔 사람한테. 엄마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으이구 이 미련한 거사. 엄마 진짜 그러다 벌받아. 마음 곱게 쓰세요 제발. 네 마누라 날 속이나 잘해.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은주가 뭘 어쨌다고 그래? 엄마 그렇게 사람 의심하는 거 병이야 병. 아무 근거 없이 사람 의심하고 몰아세우고. 은주가 착하니까 진짜 그냥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엄마 때문에 나 벌써 이혼당했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걔한테 쩔쩔매냐? 이혼해! 이혼해! 내가 쩔쩔매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며느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엄마가 문제라는 거야. 너까지 걔한테 홀딱 홀려갖고는 아휴 서러워라. 엄마 진짜 조심해. 은주 그만 괴롭혀. 됐어. 그만해. 집 언제 내놓을 거니? 왜요? 왜요라니? 여기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거길 들어가냐고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집은 내놓기는 했는데 어머님 집에 들어갈 건 아니고요. 저 이제 한국 땅 밟을 일 없으니 찾지 마세요. 참 어머님 아들도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도아 씨랑 저 미국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미국? 도아는 아무 말 없던데? 당연히 없었겠죠. 미국 법인에 도아 씨가 법인장으로 가기로 하면서 최소 10년을 보장받았거든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가는 거냐? 도아 씨는 이제 어머니한테 학을 떼서 다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미국 가는 일도 어머니한테 말없이 떠나자고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먼저 오셨으니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도아가 왜? 도아 씨한테 가족은 이제 저와 뱃속의 아기 이렇게 셋뿐이래요. 어머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으신 거고요. 너 도대체 도아한테 뭐라고 한 게냐? 전 뭐라고 한 것 없어요. 다 도아 씨 결정이에요. 걔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너가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제가 하긴 뭘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저에 대한 그 의심병 못 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가 뒷구녕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밝혔어야 하는데. 어머니, 진짜 끝까지 징하게 구시네요. 그동안 저 충분히 괴롭히셨고 제가 조용히 다 참아냈으면 이제 그만 적당히 하셨어야죠. 아들까지 연을 끊겠다는 마당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뭐? 저한테 뱃속에 도아씨 아기 맞냐고 매일 물어보셨을 때 알았어요. 전 앞으로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뭘 더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 눈에는 절대 찰 수 있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얘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전 도아씨 만나고 다른 사람한테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은 추호도 한 적 없어요. 도아씨 해외 나갈 때마다 저 스스로 더 조심하면 조심했죠.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저를 한 번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래서 지금 복수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적으로 도아씨 의견이라고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제가 믿고 못 믿어오실 테니 돌아가시면 한국에 한번 들러서 뵐게요. 얘가 저는 어머니 보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이 더 괴롭다는 걸요. 어머니 덕분에 저랑 도아씨 그리고 아기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살게요. 예! 미국에 안착한 저희 세 식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고 공격하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면서 계속 저와 남편 사이를 끊어놓으려 했었지만 남편의 철벽으로 제게는 일의 타격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고 이끌어준 남편에게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